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은퇴하고도 은퇴 나이가 지나서도 계속해 일해야 한다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5, 60대 퇴직자 19만 명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은퇴하고도 계속해 일해야만 우울증이나 뇌졸중에 안 걸린다고 하는 언론 기사나 유튜브 영상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럼 은퇴 후 재취업하지 않고 놀면 우울증이나 뇌졸중에 더 걸린다고 하면 도대체 언제까지 일하란 말인가 라고 불안해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나이 들면 우울증이나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인데 재취업하고 무슨 상관인가 라고 무시하는 편인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군가 말을 주고받을 때는 상대가 하는 말 그 자체보다는 그 말 속에 담긴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만 상대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면 재취업 관련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울증이나 뇌졸중 관련된 것일까요? 마케팅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요즘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는 정년 연장 문제만 보더라도요. 표면적으로는 노동인구 감소와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연금의 수령 시기를 늦추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이유도 노인 인구의 건강을 언급하지만 정부의 노인 복지 재정을 줄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 은퇴와 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후가 불안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개 돈과 건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들고 몸의 노화 현상도 체감하다 보니 어쩌면 건강을 돈보다 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소비 지출을 줄이는 등 일정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한 투자증권사의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발간한 중산층 보고서에 따르면 30대에서 50대 1349명을 대상으로 중산층에게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란 질문에 건강이 1순위에 꼽혔고요. 이어서 돈, 가족, 여가, 사회적 관계 순으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은퇴하고 놀면 우울증이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평소에서 이런 기사를 보면 광고성 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목만 보고 내용까지는 별로 확인하지 않는데요. 은퇴 후 놀면이라는 말에서 논다는 걸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분석했는지 기사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기사에서 인용한 분석 자료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었는데요. 연구팀은 50세에서 60세 정년퇴직자 20만 3,768명을 정년퇴직하고 재취업한 부분 은퇴자와 재취업하지 않는 완전 은퇴자를 구분하고 이 두 집단 간 의료 이용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정년퇴직하고 재취업한 부분 은퇴자 집단이 재취업하지 않는 완전 은퇴자 집단에 비해 우울증과 뇌졸중 관련 의료 이용 발생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이 결과에 근거해 은퇴하고도 일을 계속함으로써 나타나는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은퇴 후의 역할 상실과 사회적 관계 단절이 우울증 발생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전문직이나 관리직 종사자들이 생계 유지보다는 재능기부나 봉사의 성격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 수준도 높아 일하면서도 건강관리와 긍정적인 건강 행동을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뇌졸중 입원 발생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어떻습니까?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고소득자가 뇌졸중 발생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교육 수준이 높아 건강관리를 잘하고 재취업도 생계 유지가 아니라 재능 기부나 봉사 성격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은 은퇴하고도 재취업해 일하면 우울증이나 뇌졸중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는 기사의 제목과는 차이가 있어 이 기사에서 인용한 논문을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논문 제목은 정년퇴직 이후 고용 변동과 의료 이용이었고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정년퇴직 후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재취업 여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해 50세에서 60세 정년퇴직자 20만 3,768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고 연령이 낮고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공무원보다는 일반 사업장을 퇴직한 경우에 재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퇴직 후 재취업한 부분 은퇴자가 완전 은퇴자에 비해 우울증과 뇌졸중 관련 의료 이용 발생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 분석 결과에 근거해 정년퇴직 이후 재취업이 은퇴자의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정년퇴직자의 재취업과 건강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일종의 연구 논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특정 부분을 인용해 은퇴 후 일하지 않고 놀면 우울증이나 뇌졸중에 더 걸린다고 단정해 보도하고 있을 뿐 이 논문에 소개된 다른 연구 결과들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른 연구 결과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은퇴가 우울증을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도 있는 반면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있다. 그리고 은퇴와 건강 간의 관계는 국가와 제도적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유럽 국가에서는 은퇴가 뇌혈관성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미국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의 자발성 여부 등 은퇴의 성격이나 직종 분야의 특성, 사업자의 특성 등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다며 자신들의 논문이 가진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부 언론 기사나 정치적 주장을 보면 특정 통계 자료를 인용해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나 논조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것처럼 말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뭔가 의심스러우면 일단 참고만 하고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논문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은퇴하고도 계속해 일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일의 범주를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재능 기부나 봉사 성격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콜롬비아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5세에서 79세 노인 3,000명의 우울증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가 노인들의 우울증을 43%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롬비아대 연구팀은 65세 이상이 되면 신체상 건강 문제가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불안이나 인지기능 저하, 관계의 상실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져 고립감과 우울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이 이러한 위험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퇴하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면 오후를 보낼지, 그것이 재취업이든 재능기부나 봉사활동이든 심지어 종교활동이든 간에 자신의 일상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